네, 안녕하세요. 책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리뷰할 챕터는 챕터 9인 기술 마케팅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마케팅 관리입니다.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시장 경제 또는 수요를 관리하는 경영학의 한 분야인데요. 광고, 영업 등을 포함하여 창의성을 갖는 산업으로 판매 행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할 것인지에 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니즈를 결합해서 효율적인 공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요. 마케팅의 활동으로는 시장 조사, 상품화 계획, 판매 촉진, 선전 광고, 디지털 마케팅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은 먼저 마케팅 목표 수립, 시장 환경 분석, 그리고 4C 또는 3C 분석, STP 분석, P 분석 및 실행 과정을 거쳐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행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의 각 단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첫 번째로 목표 수립 단계는 마케팅 활동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의 종류와 수준을 결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목표 수립 기법에는 1981년 조지 도란을 통해 알려진 스마트 기법이 통용되고 있으며, 각각의 내용은 하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3C 전략 혹은 4C 전략에는 대부분 3C 전략을 많이 활용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 컴퍼니 자사 분석이 있습니다. 해당 분석에서는 이 기업 내외부의 환경과 강점, 약점을 파악하게 되고, 이를 통해 수업 분석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커스터머, 고객 분석에는 STP 분석을 통한 고객 세그먼트, 타깃, 제품 포지셔닝을 파악하는 단계로 이 시장 규모와 시장 성장률을 평가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컴피티션 경쟁자 분석에는 자료 수집 범위에 따라 시장 분석, 마켓 체인 분석, 포트폴리오 재무 분석 등을 활용하게 되며, 이 평가 요소에는 현재 경쟁자 그리고 잠재적인 경쟁자 등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를 제외하고 또 커뮤니케이션 유통 채널과 같은 내용들을 포함해서 포시 전략을 수립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수업 분석은 기업의 환경 분석을 통해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협 요인을 규정하고, 이를 토대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기법인데요. 이 기업의 내부 환경을 분석하여 강점과 약점을 발견하고, 외부 환경을 분석하여 기회와 위협을 찾아냅니다. 이를 토대로 강점은 살리고 약점은 제거하며, 기회는 활용하고 위협은 억제하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수학 분석에 의한 마케팅 전략의 특성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음으로 STP 전략은 마케팅 전략 수립 시 가장 핵심 단계라고 볼 수 있는 단계입니다. 이 STP란 시장 세분화, 표적 시장 선정, 포지셔닝으로 구성되어 있고, 기업의 한정된 자원으로 최대한의 마케팅 효과를 내기 위한 전략 방안으로 STP 분석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3C 또는 푸시 분석을 통해 기업의 마케팅 환경을 분석하고, 이후 제품 시장을 세분화된 시장으로 나누고, 세분화된 시장을 평가하여 표적 시장을 선정한 이후 각 제품에 대한 포지셔닝을 파악하여 제품에 대한 경쟁 우위를 가져가기 위한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그 첫 번째 단계인 시장 세분화 과정에서는 전체 시장을 고객의 요구나 특징 등을 바탕으로 작은 세분 시장으로 분류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업은 시장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성장 기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을 세분화할 때에 활용되는 변수는 아래와 같고, 이 효과적인 시장 세분화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두 번째로 표적 시장을 선정하는 단계입니다. 이 표적 시장 선정 과정은 시장 세분화 과정을 통해 도출된 복수의 세분 시장들 중에서 세분 시장들의 매력도, 경쟁 강도, 자사와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최적의 세분 시장을 표적 시장으로 선정하고, 이 표적 세분 시장에 자원을 집중하는 과정입니다. 그 세분된 모든 시장을 자사의 목표 시장으로는 선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표적 시장을 정하기 위해서 시장을 세분화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시장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세분화된 시장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 시장 규모나 성장성뿐만 아니라 기존 경쟁 강도와 잠재적 진입자의 진입 정도, 공급자의 교섭력과 구매자의 교섭력, 대체 기술이나 제품의 출현 정도,
유통 경로와 물류의 여건까지 고려해야 하며 또한 이 시장 환경과 경쟁 환경 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기술적인 요인, 문화 사회적인 요인, 자사의 능력과 세분 시장과의 상호작용까지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표적 시장으로 선정되면 표적 시장의 시장 구조와 구매자 특성을 파악해야 합니다. 시장 구조와 구매자 특성, 구매 의사결정 집단의 구조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전략과 접근 방법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표적 시장이 선정되고 나면 포지셔닝을 진행하게 되는데, 포지셔닝이란 하나의 제품이나 서비스 혹은 회사를 이 소비자들의 인식 속에 특정한 이미지로 자리 잡게 하는 일 또는 전략을 의미합니다. 그 포지셔닝 과정은 선택된 표적 시장 내에서 자사 또는 자사의 상품이 고객의 인식 속에서 차지하고 싶은 이 위치를 확정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이므로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 대안이 많고 소비자들은 이 많은 대안들을 일일이 비교 검토하고 싶지는 않아 하기 때문에 기업은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에 대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을 할 때는 포지셔닝 맵을 보통 그리게 되는데 이 포지셔닝 맵이란 제품에 대한 고객의 지각을 2차원이나 3차원 그래프로 표시한 것으로 이 소비자의 머릿속에 인식되어 있는 자사 제품과 경쟁 제품의 포지셔닝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포지셔닝 맵을 그려보면 자사 제품이 소비자에게 어떻게 인식되고 있는지, 경쟁 제품은 무엇이고 얼마나 있는지, 경쟁 제품이 어떻게 인식되고 있고, 또 자사 제품과 어떤 이치 관계가 있는지, 소비자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제품 속성은 무엇인지, 자사 제품이나 경쟁 제품이 놓치고 있는 시장은 어디인지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포지셔닝 맵을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지표를 선정하는 일인데요. 이 맵의 지표는 제품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구매 의사결정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으로 선정해야 하며 외부 요인과 시장 상황을 고려하여 선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STP 전략을 수립하고 난 후엔 PP 전략, 마케팅 믹스를 수행하게 되는데 마케팅 믹스란 일정한 환경적 조건과 일정한 시점 내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마케팅 수단들을 적절히 결합하여 사용하는 전략을 의미하며 각 전략은 하단과 같습니다. 이후 통제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 마케팅 목표와 실제 성과 간의 차이를 비교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적절한 피드백 조치를 취함으로써 마케팅 전략의 성과를 분석하는 일인데요. 이 단계에서는 정성적인 측면과 정량적인 분석이 함께 이루어져야 하며 이 마케팅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해당 마케팅이 효과가 정말 있는 활동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케팅 평가는 굉장히 필수적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마케팅 단계입니다. 이 기술 마케팅이란 기술 구매 기관이 어떤 기술이 필요하며 기술을 어떻게 획득하고 보유한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을 수행하는 과정이며 이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선정하여 홍보함으로써 보유 기술 활용을 통해 기술 이전 및 사업화를 추진할 기업을 발굴하는 일련의 활동입니다. 이 기술 마케팅은 기술 거래 시장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기술 마케팅을 전개하는 개괄도는 아래 그림과 같습니다. 기술 마케팅의 일반적인 절차는 마케팅 대상 기술 발굴, 그리고 발굴 기술에 관심을 갖는 잠재 수요자 탐색,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기술 수요 기업 선별을 하는 단계로 진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로 마케팅 대상 기술 발굴은 기술 보유 기관이 선정한 판매 기술, 시장 수요 기술 등 기술 이전 가능성이 높은 마케팅 기술을 선정하는 단계로 이 마케팅 대상 기술은 공급자 중심 기술과 시장 수요에 따라 기술 수요자가 필요할 만한 잠재 기술인 수요자 중심 기술로 나뉘게 되며 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 발굴 기술에 관심을 갖는 잠재 수요자 탐색 단계에서는 이 기술 보유 기관과 연계도가 높은 기업과 마케팅 대상 기술에 관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 수요자를 탐색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기술 보유 기관과 연계도가 높은 기업과 마케팅 대상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는 기업을 여기서는 잠재 수요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수요 조사를 통해 기술 수요 기업을 선별하는 단계에서는 이 기술 수요 조사를 통해 기업의 수요 기술을 파악 후 대응 기술을 발굴하여 제공할 경우 이 수요 기업의 요구 충족과 동시에 기술 이전 성공률을 제고할 수 있다는 목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기술 수요 조사는 마케팅 대상 기술을 선정한 후 기술 수요자로부터 기업의 기술 관심도를 파악하는 방법과 기업이 원하는 기술을 조사한 후 대응 기술한 기술을 발굴하여 제공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술 마케팅의 절차는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 아래 그림 6과 같고, 기술 마케팅에 대해 다시 한번 요약을 하자면, 기술 마케팅은 이 신기술을 보유자로부터 소유자에게 이전되게 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마케팅 전략 측면, 목표 그룹, 시장 세분화, 마케팅 수단, 가격 결정, 시장 관리 수단, 유통 채널, 그리고 요구되는 지식에서 전통 마케팅과 차이가 존재하게 됩니다. 특히 기술 마케팅은 기술 자체를 거래 대상으로 하고, 또한 기술 사업화는 그 기술을 제품화시켜 시장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얻는 과정이므로 기술 마케팅의 주요 역할은 기술 사업화를 촉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소개 자료입니다. 기술 마케팅 대상 기술에 대한 기술 상품 정보로서 이 기술 수요자 관점에서 기술의 특장점, 그리고 시장성, 사업화 가능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 자료를 이 기술 소개 자료, 줄여서 SMK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작성 주체와 목적에 따라 기술 마케팅 보고서, 기술 소개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이 기술 소개 자료의 개념적인 범위는 이 아래 표와 같습니다. 이 SMK는 발명 내용의 핵심 사항을 서술함으로써 기술 수요자의 유인과 함께 보유 기술의 등급별 분류와 체계적인 관리 도구로서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전 수요는 수많은 변수가 존재하므로 기술 이전의 협상 이전에 주요 사항을 점검함으로써 협상 시간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시장 수요의 반응에 따라 기술 개발의 방향성 또한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평가에 의한 기술 가치와 공개 경쟁의 원리에 의한 시장 공정 가치 사이의 편차 확인이 가능하며 수요자 관점에서도 효율적인 시장 진입 및 IP 포트폴리오 구축 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합니다. 일반적으로 SMK를 작성하는 방법은 기술, 시장, 제품, 기타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편리하며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책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